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오늘은 북한군 고위 장교로 지내셨던 심주일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왜 이렇게 펑펑이셨어요? 갑자기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요? 네. 내가 글자를 보냈죠. 갑자기 미국에 왔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날짜 지난 다음에 보내셨지. 우리가 목사님 그 빈자리를 채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인지 알아요. 미국 가서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라도 글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무슨 일 때문에요? 하여튼 일이 있었어요. 비밀입니까? 예. 비밀이라 그러면 묻지 말아야죠. 말을 안 하기로 해서 말 안 해야죠. 알겠습니다. 말 안 하기로 했다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미국 가신 다음에 미국에서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됐죠. 예. 미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미국 분위기는 국민들은 역시 그걸 잘 모르고 있고, 미국에 정치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그걸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한결같이 지지해요? 네. 이번에 슈타오가 북한에 갔잖아요. 예. 사실은 그냥 북한에서 뭐라 그래요? 괜히 갔다 온 거. 무슨 들러리 갔다 왔다고 그렇죠. 네. 쓸데없이 갔다 온 거예요. 그죠? 가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왜 갔다는가요? 그냥 왜 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평양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시진핑 특사로 갔는데 북한에서 아마도 시진핑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출로서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일종의 의무를 띠고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북한이 그럴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요. 북한은 원래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국으로서 줏대가 없이 논다고 얼마나 비방하면서 반중국 쪽 이런 정서가 얼마나 이제 팽배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태도를 취했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땡깡 부릴 걸 다 그래요. 중국이 실제는 그렇죠. 실제 중국이 자기네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다른 데만이 아니라 중국도 업신여기 마찬가지죠. 옛날에 중앙당에서 배포한 강연재강에 우리의 핵은 중국까지도 다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후진타오가 주석으로 있을 때 김정일이한테 핵을 만들지 말라. 뒤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나는 미국하고는 기어코 한 번은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내가 미국하고 싸우게 되면 당신들이 나와서 싸워주겠느냐. 당신들이 6.25 때 압록강을 건너와서 싸운 것은 당신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 땅을 빌려서 싸운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었다. 김정일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네요. 그러면서 항미원조 보갑이어라는 중국 사람들이 6.25 전쟁에 나오면서 자기네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까지 찍어주면서 김정일이가 이거 봐. 내 나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 미국 놈들과 싸우러 가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너네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이지. 그러니까 기름 좀 주는 거 기름이지라도 자러 갔으면 자르라. 기름 자르기만 하는 순간에 나는 미국하고 일본 편으로 돌아서겠다. 이러니까 중국이 아무 소리 못하고 벌벌 떨고 돌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 앞에 언제나 땡깡 부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럼 중국도 속상할 거예요. 그랬을까요? 중국이 좀 삐졌는지 모르겠는데 신의주하고 단동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 다리요? 철교 있죠? 네. 그거를 폐쇄를 했대요. 그 철교 폐쇄하면 뭐 어디 오고 가고 하는 거 하나도 없나요? 그렇죠. 오. 폐쇄해서 그 다리로 상당히 많은 물자가 글루산 넘어갔죠. 네. 글루 넘어갔고요. 그건 몰라요. 중국 외교는 잘 봐야지. 예. 그때 그 이제 북한에 핵실험했을 때, 예. 유엔에서 이제 떠들고 뭐 제재가 어떻고 이럴 때, 단동 그 단동이거든요. 압록강 예. 철교가 단동에 있어요. 있죠, 단동이죠. 예. 단동에서는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됐는가 하면 북한에서 석탄 싣고 오는 배도 돌려보내고 뭐 북한하고는 아야 뭐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예. 이렇게 보였지만 내가 그때 중국 가 있을 때입니다. 예, 예. 저 만포 쪽으로 저로 가니까 그쪽 세관은 해방된 세계관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그죠? 예. 들어갈 거 다 들어가더라고 관광 거죠. 그러니까 또 딴 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지금도 몰라요. 거기 철교 막았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단절된 건 몰라요. 근데 다른 철교에 비해서 이 신의주 단동 철교가 가장 크죠. 크고 이제 물동량이 많이 들어가죠. 물동량의 근데 지금 대북 무역 물동량의 70%가 거기로 움직인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저 만포 집안 그쪽으로 가면요. 네. 이 단동 철교보다 더 큰 다리가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네, 글루는 만포 뭐- 언제요? 최근에? 그러면 난 9월 달에도 갔댔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군. 최근에 생겼구나. 네, 글루 예. 뭐 막 들어가요. 예. 그 세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제재하는 게 없대요. 아 제재하는 게 없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안 해서 못한다 이러면서 지금 은근히 자꾸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꼼수를 부리는 거로는 보일 수 있죠. 저는 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진실이 아니다. 예. 네. 중국은 진실이 아니다. 중국은 그동안 거짓말을 좀 많이 했다. 걸어 지금도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목사님, 그 지난 13일 날, 전 열흘 됐네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잖아요. 네. 그 넘어왔는데 그 친구가 뭐 그 운전수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운전수니까 뭐 지프차 타고 올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차까지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결심했을 거예요. 차 타고 넘어갈 것이다. 네. 나는 여기 가면 그 동영상을 보면서 네. 한국 측 거의 가까이 왔을 때는 라이트를 켰더라고. 아, 이건 그거는 항복. 예, 한국 측에다가 신호를 보낸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운전을 잘못하다 나니까 지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네. 도랑에 빠졌는데 기기 나오려고 전진 후진을 한번 해보더라고 이렇게. 네. 기도 안 되지 두 바퀴가 다 빠졌는데. 예. 근데 지프차를 보니까 러시아인들 우아주예요. 우아주. 예. 우아주는 북한군 지프차 중에서 제일 최고입니다. 이거 좋죠. 사박기는 잘 달리잖아요. 그럼요. 사령부둥이기 때문에. 근데 사령부둥이지만 거기서 못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내려서 이제 뛰다가 그러면. 근데 그런 정도 운전수라 그러면 그 차가 누구 차일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면허증을 가지고 군대도 가고 면허증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누구나 다 면허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대 가서 군대 운전수들도 군대 가서 면허증을 딴단 말이에요. 예. 군이 운영하는 자동차 양성소에 가서 있죠. 만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그렇죠. 운전병이 되는데 운전병이 돼가지고 나와서 트럭도 몰고 전투차도 몰고 여러 가지 차 모는 가운데서 간부들이 마음 있는 사람들을 자기 차 운전수로 이렇게 채용을 해요. 끌어올려요. 그래서 지프차를 운전했다면 간부를 이제 태우고 다니던 운전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이제 할 말이 많겠죠. 그러니까 운전수가 정말 간부만큼 많이 할 거예요. 운전수는 원래 그래요. 그렇죠. 운전수는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운전수들은 대부분 다 보이브 스파예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요. 예. 그 중앙당 그 간부들 운전수끼리 이제 식사를 같이 한번 해보면 네. 뭐 거기서는 정말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따끈따끈한 정보가 엄청 많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뉴스를 듣고 네. 자는 꼭 살아야 된다. 그러게요. 이렇게 저는 생각했던 건데 그래도 그 담당한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치료를 잘해서 자유를 찾아온 분인데 라고 하면서 치료를 잘해서 지금 의식이 회복됐고 또 뭐 이제 일반 병실로도 옮긴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 청아를 17발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청아는 무슨 17발 맞았다는? 아니 17발인데 6군데를 이 총알이 들어갔대요. 17발 맞았다는 것도 그거이 맞을 수 있어요. 왜긴가 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걔들이 사격했고 40여 발을 쏘지 않았습니까? 조준 사격을 했는데 그 중에 17발 맞았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항문을 통해서 소장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그건 아마 이렇게 걔가 넘어졌을 때도 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계각층의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죠. 김종대 의원, 김어준, 방송인 김어준 씨, 또 재미교포 신은미 씨, 민족통신의 노길남 씨, 또 뭐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이국정 교수님이 그 회충 문제를 얘기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막 구속을 해라 뭐 범죄 자격으로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친구가 살아나면 북한의 그 중요한 비밀들이 지금 많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병사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 유감을 갖고 있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죽었으면 했겠죠. 왜요? 그래야 입을 막지요. 그랬을까요? 참 이국정 교수님에 대한 그분들의 그 비난이 도대체 이유가 뭔지 격려해 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어청성이라 그러대요. 어청성. 번 이름이요? 어청성이라는 친구 또 잘생겼대요. 현빈이래요. 현빈 같이 생겼대요. 승용차 간부들 승용차는 생긴 것도 보고 뽑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비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뭐 장래가 기대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건강해서 미국에서 데려가십시오, 목사님이. 미국에도 가야죠. 미국에 데려가십시오. 그 지금 북한군 병사가 또 그러니까 정신을 회복 차린 다음에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여기 남조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자기가 목표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뭐 돼서 총탄을 이렇게 맞잖아 하니까 끌려간다 해가지고 자기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죠. 여기가 북조선입니까? 남조선입니까?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좀 틀어달라고 한국 노래를 좀 틀어달라고 그랬대요. 간부들 운전수들은 다 듣는다니까요. 그럼 간부들 운전수들이 이거 남조선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다 마음속으로는 됐을 수도 있죠. 목사님은 북한에 계실 때 남조선 노래 얼마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뭐 남조선 노래를 이제 그 민족과 운명에 나오는 노래. 이강산 낙하였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탁 기타로 틀면서 이제 그 노래 듣고 뱃삼에 묻혀. 그래서 저 노래 또 어디 들을 데 없나? 근데 들을 데가 없더라고. 그래요? 들을 데가 없었어요 저는. 또 뭐 수소문하면 있었겠죠. 근데 그런데 우리는 워낙 투철한 빠질 수가 없고. 당가부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 노래를 좀 듣자. 저도 이제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도 북한에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북한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봤는데 최근에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명절날은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명절이 아니래요. 그래요? 네, 명절이 아니래요. 그래서 너네 명절 되면 동상에 나가 충소도에 내가 충성에 선수모임 줘야 되고 아니 이 문답시 학습 경영 줘야 되고 충성에 노래 모임 줘야 되는데 무슨 그거 볼 수 있는가 이렇게 그건 억지로 나가서 하지만 돌아서면 머릿속에 다 그 한국 드라마 걸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드라마 많이 보내면 좋죠.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방송도 북한에서 보내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예. 그리고 이 친구가 그 현대자동차를 몰아봤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걸까요? 그건 뭐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들이 공식적으로 북한에다가 보내준 게 아니라면 보내준 게 아니라면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제3국을 통해서 갔을까요? 그래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햇볕 정책 때 보내준 건 아닐까요? 그때 보내준 것들이 아직도 글러갈 수 있죠. 그렇죠. 뭐 지금 10년 뭐 좀 지금. 그러니까 그 정준이가 그 소 19세 기간 차들도 그거 아직도 그러면 뜰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북한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데 대한민국이 기여를 한 거네요. 뭐 그뿐이니까 기여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북 지원하겠다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뭐 인도주의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국방력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을 타격하게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인도주의 말하자면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건데 이 혁명 무력 안에 사람이 제일 큰 무력입니다. 총도 중요하지만 총 앞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병사가 그 고위간부 운전수를 했는데 왜 그 회충이 많이 나왔어요? 고위간부 운전수 했다는 건 제 지금 추측이지만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북한이 원래 뭐 그렇죠 뭐 북한이. 근데 군대들도 그 군인들도 무슨 그 구충제라 그러잖아요. 구충제 안 먹이나요? 해요. 뭐 볏짚물도 삶아서 먹이고. 그러니까 볏짚 삶아서. 뭐 해요. 제가 군복무할 때도 그 부대마다 이제 군의소가 있고 해부 말단인 중대에는 중대 위생지도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이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환의도 하고 이 소독도 하고 군인들이 이제 그 살충제 약이 없으니까 볏짚 삶아서 물도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더 많죠. 이 수영창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 빠져요. 너무 옆에서 마시기 힘들잖아요. 다 빠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님 지금 이 병사와 관련해서 그 한미연합사에서는 6명을 그 포상을 했어요. 상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측에서는 그쪽 그 다리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 폐쇄하고 했다 그러는데 72시간 다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 군인들 총을 40발이나 쐈지만 잡지 못한 그 군인들은 어떻게 처벌할까요? 당연하죠. 그 군인들은 상급에다가 이렇게 사살했고 조준사였기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을 거예요. 살상했다고 보고는 했을 거예요. 근데 살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북한은 더 야단이죠. 아니 근데 살았는데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사람들 잘못이죠. 어떤 처벌이? 그 사람들은 이제 처벌이 뭐 다양하겠죠. 다양하겠는데 인사소송 될 수도 있고 또는 북한은 뭐 정책 생명을 규정해 오니까 조직적인 그 어떤 정치적인 처벌도 있을 수 있어요. 당원이라면 당책벌이 적용될 수 있고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뭐 쫓겨나진 않나요? 그래서 인사조정이라는 게 쫓겨나는 거죠. 그 생활제대. 생활제대까지도 이제 가능하고 뭐
처벌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행정은 죽이진 않겠죠. 죽이진 않을 겁니다. 예. 죽이진 않을 거고 이제 저렇게 되면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혹은 중앙당 검열이 이제 군사정전위원회에 붙습니다. 그 이제 그 고위 간부 운전병이었다면 그 고위 간부가 옷을 벗을 경우 고위 간부는 아마 처형될 수도 있어요. 처형될 수도 있어요. 자기 운전수 제대로 관리 못한 사람을 어떻게 부대를 관리하라고 맡기겠어요, 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뭐 다 아시잖아요. 가족도 뭐 보이지 않는 곳에 어려운 곳에 그런데 이제 보내겠죠. 저런 경우는 아마 시범으로 처단자 가족 뭐 이런 거 해서 집단 관리소에 넣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친구가 순간의 충동으로 나 집 찾다가 한국 갈래 이렇게 생각했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네. 내가 기어코 대한민국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까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승용차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을 거다. 이렇게 하고 그걸 거행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향한 거는 참으로 눈물 납니다. 그죠? 눈물 납니다. 우리가 지금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 얼굴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북한을 칠까요? 김정은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 말로도 전쟁을 안 하더라고요. 왜인지. 왜 그래요? 목사님 미국 가서 그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혹시 태영호 공사가 그 미국 가가지고 군사적 옵션 하면 안 된다. 뭐 파괴의 대상이 아니라 뭐 무슨 개혁의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나는 그분 말을 내가 그 처음에 미국 가서 한 얘기를 듣고 저분 외교 가는 게 맞나? 저분은 여기 왜 왔나? 저분은 북한을 아나? 북한의 그 속성을 안다면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힘들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제거하겠다고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게 했는데 이게 조금 물먹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이 됐으니까 이것이 목사님 대한민국에 지금 북한을 지원하려고 하는 세력이 많잖아요. 아니 뭐 정부부터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정부가 세컨더리 뭐에 걸리는 겁니까? 그건 난 뭐 모르겠어요. 뭐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걸려야죠. 네. 지금 운전병이 북한에 있을 때 현대자동차를 운전해봤다 이렇게 하는데 현대자동차를 갖다 준 게 누구예요? 대한민국 정부겠죠. 그럼요. 해외에서 무슨 현대차를 누가 갖다 줘요? 북한은 맨날 벤츠 또는 또 뭡니까? 볼보. 그건 이제 수입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차만 그리고 일본 차 수입하지. 그렇게 뭐 일본 차도 이젠 저 삼국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같지 직접적으로는 지금 못 가고 소련 차만 수입하나요? 러시아 차는 많이 이제 수입인데 러시아 차는 100% 군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이렇게 일조를 했네요, 그죠?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목사님은 아직도 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화를 뭐 어디까지 안 해봤습니까? 예. 그런데 대화를 북한이 하겠다면 나가볼 수는 있어요. 북한은 대답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저는 그래서 정치권에다가 대북 정치는 좀 이렇게 하라 하고 해주고픈 말이 항상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목회직을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대북 정책 파트에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신 건 어떠세요? 아니 저는 목회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 교회들과 대한민국
이제 선교단체들에서 북한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해요. 한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북한을 알아야 정말 그 합당한 기도를 하는데 북한을 모르다 나니까 기도 제목들이 다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온화한 단체에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 모임 내놓을 때 북한 노동당을 놓고 기도하자. 이 악의 세력은 북한 노동당을 잡고 지금 북한 노동당이 좌지우지하도록 다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북한 노동당 조직 구조를 놓고 한 사람씩 찍어가면서 완전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응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황병서도 뭐 일하고 뭐 반응이 있더라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요. 목회자는 그렇게 보는 거죠. 황병서, 김원호. 근데 걔네들이 지금 삼각 권력 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권력 싸움 뭐 거기라고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데는 아닌 거고 보이지 않게 하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처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직무에서는 해임됐지요. 해임 확실하게 된 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뭐 후에. 그런데 또 모르잖아요. 채병에도 뭐 한때 온유를 강사 노동자로 갔다가 또 지금 다시 저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또 저렇게 그러니까 북한의 숙청이라는 걸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그 직무에서는 이제 해임됐을 거고 해임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문제인데 뭐 혁명화를 시킬 수도 있고 직급을 이제 강직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살아날 수는 있다고? 나는 이 기회에 한 번 더 이 대한민국 대북 전문가들을 비롯한 북한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은 당 국가입니다. 당이 결심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군 정치라고 해서 군대가 당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대북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제 좀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군대가 당에 어떻게 앞서 있습니까? 조선인민군은 당혁명적 무장력이라고 당대하게 딱 밝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부 탈북자들도 그래요. 외교관 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김정은이가 이제는 선군 정치하더니 이제 선당 정치하는 것 같다. 선당? 영원한 선당이에요. 거기는. 그렇죠. 당이 조선혁명의 참모부인데 당 위에 존재할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모르고 나니까 대북 정치도 뭐 모르죠. 대북 정책이 엉망으로 된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저는 뭐 그렇습니다. 북한을 잘 알고 정말 저는 그래요. 대북 정치 여야가 합쳐가지고 변할 수 없는 대북 정치가 이 나라에 좀 있으면 좋겠어요. 북한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짝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놀고 저쪽이 정권 잡으면 저렇게 노는데 북한인들 대답을 하겠어요? 어떻게? 그러나 이게 합쳐가지고 시정일관 하나의 노선과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북한을 다뤄야지.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대북 정치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북한이 대화하자면 대화하십시오. 먼저 하자고 그러지 말고 북한이 대화하자면 하고 북한이 경제협력을 하자면 하고 북한이 뭐 문화예술을 비롯한 교류하자면 하고 북한이 가령 그런 과정에 뭐 그 국지전이라든가 도발이라든가 이런 게 또 옛날처럼 있으면 100배 1000배 무한대로 갚아주고 북한이 전면전쟁하자면 전면전쟁 하자고 나가고 그런데 철저한 것은 철저한 상호주의다. 공짜는 없다. 하고 이제 북한과 대화해도 평양에서는 안 한다. 서울에서 한다. 가능한 3국은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하게 해라. 그렇죠. 왜 그
아쉬워가지고 예. 왜 저렇게 하냐. 예. 이 말씀이 일리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난 속상해 죽겠다고 지금. 맞습니다. 비즈니스는 예. 약한 사람은 대기업에 찾아가요. 그죠? 대기업이 조그만 기업소에 가서 찾아가서 뭐 해달라고 그러는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힘의 우위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유 목사님 다음 주에도 꼭 나오실 거죠? 글쎄, 시간이 뭐 저는 항상 바쁩니다만.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방송 중요하거든요. 나오실 거죠? 보긴 봐요. 야 정말 우리 선생님 보는 사람 많죠? 무슨 말씀을 이렇게 삽하게 하십니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